안녕하십니까, 김은태입니다. 오늘은 남북의 통일 문제, 그리고 남한에서는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북 간에 지금 떨어진 지가 한 7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통일 문제가 여태까지 대두되어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지금 찾고 있지만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 통일 문제를 놓고 고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남한은 북한 그런 정권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남한에서는 월등하게 세계적으로 잘 사는 국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월등하게 잘 사는 남한의 세계를 만들어 나간다면은 아마 북한도 이 대한민국을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그냥 비슷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서는 안 됩니다. 아주 월등하게 세계적으로 아주 최고의 우위 국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5등 안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미국, 그리고 중국, 이런 이거 몇 나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도. 그래서 이 한국이 온 세계의 그런 인류 국가, 선진 국가로서의 그런 핵심 국가로 자리 잡는다면 북한에서도 자극이 클 겁니다. 예전에 6.25 이전에는 북한이 원래 잘 살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남한의 그 이후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룸으로 인해서 북한은 남한의 동경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점차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점차 벌어지는 이런 간격을 월등하게 확 떨어뜨려 놔야 거기에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달리기를 하는데 대충 비까비까 하면 비슷하게 되면 거기서 막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렇지만은 월등하다 이거예요.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거, 그리고 이데올리적인 거, 이런 것으로 서로 정치적인 거 이런 거로 하다 보면 매일 싸움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우선하지 말고, 우리는 남한의 아주 경제정책, 그리고 여러가지 모든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국방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국방력도 튼튼히 하고, 또 남북 간의 교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남북 간의 교류도 해야 됩니다. 실타래 묶인 것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풀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풀어 나가는 방법 중에는 어떤 방법이 좋으냐 했을 때, 잘 풀리는 것을 중심으로 해 나가야 되겠죠. 정치적으로 서로 지도자들이 만나서 악수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치적인 문제는 이데올로기가 문제가 얽혀 있고 정치 이념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 되기가. 그러나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은 큰 그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차이가 많이 있고 여러 문화적 차이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부르는 노래가 한국에 또 사람들 불려지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서 불려지는 노래들은 지금 또 북한에서는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해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불려지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사람들 사이에 그런 비밀로 이렇게 많이 불려지고 유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의 드라마도 그렇고, 이런 문화적인 것들이 서로 교류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교류를 정부에서는 적극 지원해서 서로 간의 그런 벽을 허물어뜨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한류 바람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한국에 열풍을 불고 있는데, 이 북한에도 열풍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하고 서로 공감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서로 하나가 되어 나갈 때 이 남북의 통일은 서서히
이루어지고 어느 때는 또 갑자기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날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잘 못합니다. 빨리 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20, 30년, 40년, 50년 가도 이제 풀리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안에도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남북 간에 그런 정부가 이루어져서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체제로 해서 서로 교류하면서 나가는 그런 체제로서의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고 한동안은 그러다 또 통일이 나중에 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서로 간에 일단 문화교류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자원교류도 필요합니다. 이 자원교류는 지금 북한에 많은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히토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외국 나라에서 가져오기 너무 힘들어요. 어렵고 가끔 그러한 히토류 같은 걸 못 가져옴으로 인해서 반도체 대란도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북한에 상당히 많습니다. 자원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서로 간에 그리고 이 북한의 제재로 인하여 국제 제재로 인하여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못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서로 연구하고 국제사회 같은 데서 또 연구를 하고 해서 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리고 지금 북한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고 기아들도 많고 여러 많은 굶주린 고통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이 대한민국 같은 동포로서 북한을 그냥 내버려 둬야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굶어 죽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동포회로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도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서로 협조해서라도 이런 우리 국민들이 굶주림에 죽어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놔둘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그냥 갖다 그 국민들 우리 같은 동포들까지 그렇게 그냥 굶어 죽게 놔두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동포회로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도와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정도는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남북 간에는 지금 상호 이산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산 가족들이 지금 거의 실제 이산 가족들은 지금 거의 나이가 드셔서 다 돌아가시게 됐어요.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국가 지도자들이 빨리 파악을 해서 어떻게든지 서로 만나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저 그 눈물 흘리는 그 심정을 못 봤습니까? 어떻게든지 만나게 그건 노력을 해야죠. 그걸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여태까지 50년, 70년이 지나도록 가끔 한 번씩 몇 명씩 그러다가 다 돌아가셨어요.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 지도자들이 목숨 걸고 그렇게 했다라면 지금 아마 그래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물론 이산가족 상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는 많은 것들도 있지만 우리도 많은 노력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일단 이산가족 문제니까 이것은 사람의 지금 형제간의 그런 아주 진짜 형제간의 부모간의 그 아픈 정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든지 이건 인도주의 차원에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죠. 국가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 오랫동안 할까? 어떻게 하면 국가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면 더 오래 할까? 이런 정권 유지, 그런 정권 창출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시민이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